이번 추경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기부양용 추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난해 계엄 이후에 엄청난 자영업자의 피해나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종류의 컨셉도 아니고, 통상 문제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 훨씬 더 다른 종류의 산업계 피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냥 일단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이후에 더 하자라는 취지의 추경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저는 들고, 실제로 저는 그 정도의 추경이라고 해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됐든 수출 부분이 됐든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도 저는 사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지금 얘기를 뭐 다음번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제가 이 논의에 도움이 된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다른 뭐 산불 대책 관련된 부분들, 통상 문제 관련된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다 되던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은 사실 약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체적인 입법들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하던 룰들이 있던지, 뭐 그런 어떤 절차들이 유지되면서 예산들이 편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나 전선 지중화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오지?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분담 비율 문제 70%까지 하기로 했던 문제 있잖아요. 부총리님 정확히 아시는 내용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만 많았지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 법안도 가지 못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갑작스럽게 이 지중화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지금 그냥 돈 바로 주는 방식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는 도대체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거죠? 글쎄, 시급하지 않다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저도 놀랐는데요. 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 관세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거는 통상 문제지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상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철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다가 현재 지금 경쟁력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도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는 집어넣은 것인데, 의원님은 이게 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든 아니면 실제로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든. 근데 이 전선 지중화 사업 부총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기업들한테 이제 분담 비율로 돈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나라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반도체 회사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모 기업이 이걸로 무슨 경쟁력을 갑자기 끌어올리나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추경이 도움이 되려면 추가적인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기업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올해 안에 반도체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R&D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그냥 마는 겁니다. 사실 돈을 들내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모든 추경 사업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게 국내 소비와 투자를 갖다 지금 쓰는 거를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게 직접 지원이 됐든 간접 지원이 됐든 이런 정책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돈하고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지 분담 비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와 기재부가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추경안은 사실 그런 종류의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무슨 예를 들면 고시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넣었어요. 왜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해가지고 이런 방식의 지원을 넣나 정권 말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야 뭐 무슨 1, 2당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뭐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예타가 면제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분담 비율은 왜 7대3이 어디서 튀어나왔으며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무슨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돈을 대신 내주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걸 갑툭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관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세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가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라는 걸 새로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인데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업종별로 제가 리뷰를 해서요. 각 업종별로 저희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어나운스를 했고 그러니까 했던 내용을 왜 담은 경쟁력 것인데 강화 차원에서 네,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증액 사업 올라오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면 이해가 잘 근데 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죠. 드리면 이 만약에 대기업을 지원하는 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해주면 이분들이 다른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 여력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질문하신 단순하게 분들을 뭐 몰라서 여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번에 600억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밀어낸 이 사업이 나중에 9천억짜리입니다. 9천억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 분담 비율 가지고 했을 때. 그럼 갑자기 9천억 지원하는 그런 거를 며칠 만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토론도 없이 그냥 추경하니까 약간 살짝 밀어넣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저는 사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뭔가 하여튼 조금 이상한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아니요, 이상했다면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 관련된 반도체 대책, 그다음에 2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위해서 이 방향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반도체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종류의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 추경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는 그 드리는 이상하다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 왜냐하면 지침도 없어요. 정한 적이 없어요. 분담 비율 같은 거예요. 그냥 하셨어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9천억짜리를 자의적으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에 지금은 600억이지만 나중에는 9천억이 들어갈 사업을 고시 개정 하나도 없이 그냥 임의로 추경해서 시작해가지고 고리 걸어가지고 간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거라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이후에라도 네, 해주시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페이백 관련돼서 그 오늘 상품권으로 지금 이제 해주는 식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넓힐 수 없나요? 뭐 지역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은 더 지출을 그래도 그간 뭐 수개월간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도 하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출을 하시려면 오늘 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든 예전에는 보통 카드 포인트로 했었잖아요. 조금 넓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고집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선 오늘 상품권으로?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제 오늘의 상품권이 좀 약간 전통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해는 돼요. 네, 근데 당장 예를 들면 저 여의도 직장인들 네. 쓸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 그 네. 허 의원님도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허성무 의원님도 그 지역 화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해 한 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꼭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부총리님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여기 빠른 시일에 시행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아니 고집이 아니고요, 의원님.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효과를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아예 효과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고 효과를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뭐 지역 고집을 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한 여기 설계한 정책의 목적은 좀 그 전통시장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논의를 통해서 야 그거 말고 그냥 캐시백이라든지 이걸 보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건 그건 논의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 기술적으로 그게 시행이 곧바로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네.